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그 유튜브를 보시고 관심을 많이 써주셨어요. 써주시고 해서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궁금도 하시고, 직접 저희 회사에 방문하셔가지고 땅을 구매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 회사에서 사실은 물건 공급이 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건이 그 지역 저희가 이제는 이제 부안 쪽에 위주로 집중적으로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지금 물건을 작업을 계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요에 비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땅값이 어떤 집가 상승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땅을 많이 알아보시고 이제 구매도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물건 공급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건을 하느냐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지역에 땅은 많이 있어요.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돈이 돼서 올라갈 어떤 그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물건을 이제 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집가 상승 요인이 그 지역 내에서도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제가 물건을 상정을 좀 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제가 올릴 수는 없다는 부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쪽에서 물건을 이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엄선되고 가장 그 지역 중에서는 앞으로 개발 호재에 따라서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지역만 저희가 아주 엄선해서 올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방면으로 알아보시겠지만은 어쨌든 물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믿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물건을 제가 그 상정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에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물건보다도 사실은 이 부안에, 그러니까 새만금 배후를 끼고 있는 지금은 아직은 이제 저평가돼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저평가가 돼 있으면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뛰어난 지역으로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사실 부안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안에 저희도 이제는 그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이 되는 어떤 요소에 있는 지역들을 계속 작업은 하고 있었는데 그 물건 확보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저 물건을 어렵게 확보를 해서 오늘 전화를 계속 많이 오셔가지고 물건을 좀 빨리 좀 공급을 해달라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잘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많이 이제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물건, 정말 돈 되는 물건을 확보를 해서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지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혹시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물건 오픈할 지역은요. 그 최근에 그 의복리 일대에 저희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오픈한 적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유튜브에 오픈하기 그 외에도 저 분양을 많이 저희가 해서 각광을 받았던 지역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의복리 지역에 그 1종 일반 주거 지역을 저희가 물건을 저희가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대한 특징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의복리라고 하는 지역을 일단은 미래 가치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 보셔야 됩니다. 어떤 가치가 있냐 이 부분들은 일단은 의복리는 새만금 배후지로서 가장 인접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새만금에 보면은 도로망이 개통이 되고 있는데 남북 1, 2, 3축, 동서 1, 2, 3축 이게 바로 새만금의 핵심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그 도로망 중에서 가장 핵심 지역이죠. 가장 핵심적으로 뜨고 있는 지역이 바로 남북 이축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이축도로가
정부가 이제 올해 어떤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부기축도로가 착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호재가 발생이 되고 착공에 따른 집가 상승의 삼성 법칙에 의해서 3배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됨으로 해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어떤 땅의 집가 상승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남북 이축에 따라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일단은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의복리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이제는 거의 지근거리에서 잼버리 대회에 대한 어떤 개최 후보지로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고성하고 경합을 해서 이제는 이쪽 새만금이 그 잼버리 대회 국내 후보지로 뜨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올해 이제 2017년도에 이제 폴란드하고 경합을 해서 2013년도 잼버리 대회 개최지를 이제는 최종 선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의복리, 바로 인접 지역에 있는 그 부안 쪽에 그 매립된 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 때 개최 후보지 최종적으로 선정을 할 텐데 그런 어떤 잼버리 대회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심리가 또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어떤 국제적인 큰 행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그 행사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통망이라든지 그 주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촉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촉진이 됨으로 해서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보게 되면 이제 최근에 그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로 한 곳이 이제 평창이라는 지역이죠. 그래서 평창 중에서도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간 지역이 어디냐면 그 용평 스키장 주변에 뭐 횡계리라든지 그 차항리라든지 용산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메인 스타디움이 있기 때문에 메인 스타디움 주변으로 해서 집가 상승 요인을 크게 작용했다. 그게 뭐냐면 그 주변으로 해서 교통망이라든지 개발 호재가 이루어져서 땅값을 많이 치고 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잼버리 대회가 개최가 된다라고 확정이 되어지면은 잼버리 대회 인근에 있는 지역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땅들 위주로 해서 폭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그 두 번째 요인으로는 어떤 잼버리 대회에 대한 개최 후보지로 얘기가 오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부안 쪽은 어떤 얘기가 오냐면 새만금 그 내국인 카지노죠. 그러니까 그 보면은 이제 싱가폴 마리나 산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 관광 리조트를, 그러니까 내국인 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관광 리조트를 만들 계획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이 바로 지금 이 부안 쪽의 관광용지에 그 얘기가 오가고 있고, 그 관광용지는 바로 의병리에서 가까운 인근 지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카지노의 어떤 배후 지역의 집가 상승 요인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정선에 보면은 정선 이게 강원랜드라고 정선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일하게 그 내국인 카지노인데, 정선 어떤 폐광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카지노, 국내 카지노 설립을 허가를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어떤 폐광 지역이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인적이 드문 지역이었고 어떤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도 없는 지역이었죠. 근데 그 어떤 강원랜드라고 하는 내국인 카지노에 의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차들이 몰리고 그 다음에 건축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어떤 카지노 사업에 의해서 그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이제 그 고한인데요. 그 정선에서 보면 이제 고한은 고한리 일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한리 일대에 그런 카지노에, 내국인 카지노에 의해서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새만금의 이 부안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직접적인 영향권이 들어가는 지역이 의복리 일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복리 일대는 그런 어떤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미래 가치가 또 숨겨져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남북 이축도로를 경유하고 있는 지역에 뭐가 있냐면 예전에 삼성에서 대규모로 투자하기로 약속된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류 상태에 있지만은 남북 이축도로가 뚫린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대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기업이 들어감으로 해서 당연히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평택이라는 지역과 천안 아산이라고 하는 지역과 이제 파주라고 하는 지역을 예를 들 수가 있게 되는데, 파주 같은 경우는 이제 LG에서 이제 LCD 산업단지가 들어갔죠. 그래서 LCD 단지가 들어가는 원롱면 일대에 집가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아산 지역은 아산 탕정 일대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들어감으로 해서 신도시까지 유발시켰고 그 주변 일대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세 번째로는 삼성이라는 그 회사가 마찬가지로 대기업이 지금 고덕 신도시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대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 주변 일대에 지제역 일대부터 해서 그 주변 일대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대기업이 들어가는 그 지역 바운드리에 있는 교통망을 구축이 되고 인접 지역에 있는 땅들은 폭등할 수 있는 여지와 여건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항만 얘기가 나옵니다. 그 항만은 그 새만금 신항만인데, 새만금 신항만은 그 수면 깊이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대규모의 선박들이 입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로 해서 신항만을 키워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크루즈호도 선박 가능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항만으로 인해서 크게 그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 집가 상승 요인을 크게 작용을 한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면 평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냐면 평택항을 기본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에 어떻게 기업들이 많이 몰리게 됐다는 거죠. 기업들이 몰리면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므로 해서 삼성이라는 대기업까지 들어가게 되는 어떤 기본 초석을 마련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신공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공항에 대한 부분들도 개최 후보지가 이제 두 군데 정도가 압축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현재 군산공항을 확장을 해서 그 신공항을 만드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김제라고 하는 지역에 새만금 배후 도시로 개발하기로 한 그 화포지구가 바로 이제 신공항 얘기가 나오는 후보지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보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이제 군산공항 어떻습니까? 확장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도 연계가 돼 있다. 이 의봉리라고 하는 땅은.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이슈와 어떤 미래 가치가 있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그 땅 중에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뭐냐면 남북 이축 도로에 대한 그 올해 어떤 착공에 따른 집가 상승 요인으로 첫 번째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잼버리 대회 유치권을 이제 올해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카지노 리조트가 들어올 수 있는 이 부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 유치권에 대해서 남북 이축도로가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과 아울러서, 그 다음에 항만이 들어가고 공항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한 6가지의 큰 이벤트 사건을 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바로 의봉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과 개발 정보를 기초로 해서 우리 땅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만금은 죄송합니다. 새만금은 이제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한 번 더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 최근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기가 좀 가득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5월 9일 날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선 후보자들이 모두 다시 새만금을 외치고 있어요. 특히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 대선 후보로 지금 오고 있는 이제 문재인 후보자는 직속 비서관까지 둘 정도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새만금을 개발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상당하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뿐만 아니라 다른 대통령 후보들도 이번만큼은 어떻게 하냐? 새만금은 무조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자, 그렇게 봤을 때 또 하나에 대한 어떤 정보를 본다라고 하면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또 숨겨져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로 인해서 계속해서 불이 지펴지고 있는 중이고, 그로 인해서 가장 어떻게 되냐면 타겟팅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새만금하고 인접해 있는 교통망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의복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복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설명을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겠지만 미리 뭐 설명을 했겠죠. 새만금은 이렇게 이제 군산이라고 하는 지역과 이렇게 김제라고 하는 지역과 이렇게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그 바다를 이렇게 매립을 해서 행정구역이 3개로 현재 지금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진 이 부분들을 이 구역을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새만금 특별시라든지 어떻게 보면 서울특별시처럼 특별구역을 지정을 해서 하나로 통합을 하자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인구가 많이 유입될 거고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나로 통합관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특별시로 관할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주변 일대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 행정력을 가지고 집중해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 새만금 이렇게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뭐 신도시가 당연히 뭐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 격자형 간선도로인데요. 이 격자형 간선도로 중에서 동서 1축, 동서 2축, 동서 3축, 그 다음에 남북 1축, 남북 2축, 바로 이 남북 3축이 그냥 메인 도로로 현재 앞으로 공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된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앞두고 있는 지역이 있고, 공사를 할 예정인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어떤 시차와 타이밍 싸움이지 그 지역 주변에 도로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교통의 호재가 있을 것이고 그 주변 일대에 땅값을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그 관련 있는 지역은 바로 이렇게 남북 2축에 해당이 되는 새만금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그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그 새만금 경제자유구로 지정 산업단지가 이제 들어오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항만, 그 다음에 뭐 전철, 그 다음에 국제공항, 그 다음 관광 레저 산업을 기초로 리조트 사업까지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 이제 중요한데요. 이 그 새만금이 개발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인가. 일단은 이 자료는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새만금 개발 청사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 인구는 한 76만이고 그 중에서 62%인 47만 명은 한 38%죠. 38%는 새만금 이 내부 용지에 그 주거지라든지 이렇게 배분된 곳에서 주거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62%는 새만금 매립된 지역 외에 배후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후 지역으로 분산이 됐을 때 그러면 어느 지역 위주로 해서 인구가 집중이 될 것이냐. 아무래도 새만금하고 인접된 지역이라든지 교통망이 좋아지는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얼마냐면 한 46만 명 정도가 인구가 배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46만이라는 인구는 사실 적은 인구는 아니에요. 거의 한 평택 정도 인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10만 이상만 되면 하나의 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가 한 4-5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인구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새만금 매립된 지역 그 주변 바운드리의 주거지역이라든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인구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지역, 그러니까 그렇게 개발될 수 있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미리 가서 선점을 해서 기다리는 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만금 이 개발 계획도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장 개발에 대한 핵심 지역은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인데 새만금 카지노 리조트가 얘기되는 지역이 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잼버리 대회가 유치가 되는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고, 그리고 요게 지금 남북 이축도로가 또 메인인데 이 도로가 이제 착공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올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남북 이축도로에 따라서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어디냐면 요쪽 요 일대는 땅을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여기는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어디냐면 개인들이 살 수 있는 땅 중에서는 살 수 있는 땅이 어디냐면 이렇게 개화리 일대하고 그 의복리 일대에 땅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지역 중에서 용도가 찍혀져 있는 주거지 상업지역이 아무래도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핵심으로 떠오르는 지역이 이쪽 의복리 일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냐면 이렇게 잼버리 대회에 대한 호재가 있고, 그 다음에 남북 이축에 대한 호재가 있습니다. 땅이 어디냐면 요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땅이 이 정도 위치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잼버리 대회, 그리고 카지노 리조트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 그리고 신도시와 항만과 그리고 공항이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삼성이라고 하는 이 대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바로 요 남북이축도로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요 도로는 없던 도로에서 도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새만금의 중심축으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축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인구 유입량이 지금보다는, 지금 한 10명 정도가 인구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도 한 100배 이상 또는 1000배 이상 또는 10,000배 이상까지도 교통 통행량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교통 통행량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주변 일대에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오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개발에 대한 얘기나 건축행위 붐이 일어나고, 그러면 땅에 대한 수요가 급작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급작스럽게 늘어가는 이 땅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공급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땅값은 갑자기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이 바로 개화리 일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개발 계획도 제가 좀 설명을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여기 남북 이축 지나가는 지역이고요. 지금 의복리가 바로 이렇게 도시적으로 찍혀져 있는 지역이 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역은 이렇게 청호저 수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부안에서는 핵심 지역으로 앞으로 새만금 배후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지역 관광 레저용지 카지노 사업과 그 현재 잼버리 대회 유치를 바로 앞에서 얘기가 오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 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남북 이축도로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남북 이축도로가 들어와서 지금 있는 도시적으로 찍어놓은 땅은 이렇게 개화도 일대와 그 다음에 의복리 일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남북 이축도로로 인해서 개인이 살 수 있는 땅은 어디냐면 이렇게 개화도와 그리고 의복리 일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지역 중에서 그 도시적 중에서 주거지로 찍혀져 있는 지역은 여기 일대하고 여기 일대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땅의 공급량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적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수요가 폭증을 했을 때 어떻게 냐 수요와 공급이 차질이 생기면서 땅값이 폭등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요 남북이축도로가 교통 통행량이 엄청나게 늘어갈 뿐만 아니라 요 앞에는 그 잼버리 대회와 그 다음에 카지노 사업, 그 다음에 여기가 삼성에서 대기업 유치 그리고 공항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남북이축하고 다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북이축에 대한 이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중에서.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되냐면 좀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바로 요 일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복리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 지금 이미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는 잡혀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남북이축도로가 이제는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 중에서 이제는 배후 지역으로 지금 뜨는 지역이 바로 의복리 일대고, 요 지역은 새만금 배후 지역으로 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지역이. 그럼 요 지역 중에서 상업지역은 여기밖에 없어요, 요 부분. 그리고 주거지역은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해서 도시가 확장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들이. 그러면 조금 더 좀 확장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남북일축도로가 들어오면 이제 여기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IC가 들어오게 됩니다. IC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는 가장 인접한 어떤 도시 지역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지역이 보게 되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은 이제 상업 지역이 찍혀져 있는 게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요게 지금 상업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연노란색 찍혀져 있는 게 요 부분이 뭐냐면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여기 2종 일반 주거 지역. 그 다음에 이제 1종 일반 주거 지역이 이렇게 찍혀져 있죠. 여기 1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나머지는 자연 녹지와 지금 생산 녹지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로서는 이 용도로만 해도 충분하게 이 지역이 개발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교통 통행량이 많아지고 인구 유입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인구 유입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용도가 변경이 돼서 어떻습니까? 상업 용도의 용지가 더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 용도가 더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1종 일반 주거지역 용도도 더 필요할 것이고, 확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장이 됐을 때 어느 지역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는 상업지역이고요. 이렇게 상업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다 도로가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도로가 잡혀져 있는 도로 중에서 요 상업지역을 이렇게 관통을 하는 요 도로가 요 도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죠. 요 도로까지. 요 도로가 지금 현재 중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로는 4차선 이상 도로가 개통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12에서 15m 도로로 중로 3류라고 보시면 되게 되는데, 한 4차선 도로다. 그러면 얘기는 뭐냐면, 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지금 상업지역이 지금 현재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인구가 더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상업지역이 연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연장이. 그러면 상업지역이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쪽으로 상업지역이 연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냐면, 바로 요 동그라미 표시된 지역으로 해서 연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미 도시 계획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 도로가 연장이 돼서 1종 일반 주거 지역까지 여기까지가 연장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계획도로 이미 잡아놨을 때는 뭘까지 보냐면, 앞으로 도시가 용도가 확장성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면 제가 보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자,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폭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폭등이 되냐면, 지금 상업지가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해서 연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이렇게 연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쪽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연장이 되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확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분들이. 자, 그러면 현재는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찍혀 있지만은, 앞으로는 어떻게 냐면 이 일종이 상업지역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자, 그러면 땅값을 올릴 수 있는 또 요인 중에 하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용도가 변경이 돼서 땅을 쓸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확장으로 인해서 땅값이 폭등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자, 1종 일반 주거지역이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만약에 용도가 상향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거의 폭등 수준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입지 분석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을 잡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땅을. 자, 의복리라 하더라도 그 다른 지역에 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핵심 키포인트, 그러니까 같은 일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상업지 연장선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은 많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가능성이 있는 땅은 바로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엑기스로에서 주변 일대에 개발이 되면서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업지가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확장이 될 것이고, 주거지역도 이렇게 해서 2종으로 해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생산녹지 쪽으로 해서는 도시적 일종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일종이라 하더라도 상업지 연장선이 이 중로변가에 붙어 있는 이런 땅들은 나중에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물건은 어디냐면 여기 지금 중로변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밑에 있는 소로하고 붙어 있는 땅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는 땅인데 요거는 뭐냐면 향후에 요 박스블럭은 어떻게 되냐면 상업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분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요 도로가 이렇게 확장이 돼서 여기까지가 연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가 연장이 지금 중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로변 도로가에 있는 상업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미래가치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이 땅에 대한 특징은 어떤 부분이냐. 자, 첫 번째 뭐냐면 남북이축도로, 그리고 잼버리 대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카지노 리조트,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대기업 유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공항 유치, 그 다음에 항만, 그리고 맨 끝으로 뭐냐면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포할 수 있는 어떤 지역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나중에 개발될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집가 상승에 상당히 지금 내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새만금은 우리나라에서 이 서울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하지만은 새만금은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냐면 이쪽 아시아의 수도권으로 해서 개발하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100년을 앞두고 100년을 보고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자,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새만금 배후, 새만금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에 있는 의봉리에 있는 이 상업지역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거지역은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퀘스천에 부딪히게 된다. 시적으로 새만금이 개발이 되면서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들은 나중에 땅값들이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가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아까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상업지역이 이렇게 돼 있죠. 상업지역이 있는데 이 상업지역이 어떻게냐면 요쪽으로 해서 연장이 되고 요쪽으로 해서 용도가 나중에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 오른쪽은 현재 지금 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건축 가능한 2종이라든지 1종으로 있어서 어떻습니까? 용도가 이제는 확장이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왼쪽 부분은 뭐냐면 용도가 상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가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있을 수 있는 요 지역도 상당히 좋은 땅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분들이. 근데 하지만 미래가치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요런 지역들은 현재 지금 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바로 그냥 개발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분할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요 부분 이쪽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상업지역, 요게 지금 이제 상업지역으로 찍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나중에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요 부분이 그 중로변입니다. 이 중로변은 상업지역하고 바로 연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요거는 이제 소로죠. 소로하고 접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필지를 이렇게 두 개로 필지를 이렇게 나누게 됐고 한쪽은 이제 중로변가, 한쪽은 이제 소로변가에 접하는 그런 땅을 제가 물건을 확보를 하게 됐어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땅이든 아래쪽에 있는 땅이든 어떻습니까? 도로변에 향후에 도로가 개통이 되면 도로에 붙기 때문에 개발행위, 그러니까 건축행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가치가 상당히 있는 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 땅은 향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땅이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되 상업지가 될 수 있는 부분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주변 백그라운드 배우 바운드에는 아까 많은 정보를 호재를 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땅이고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땅이다. 사실 이런 땅들이요, 사실 대박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런 땅들이 일부 조금 투자를 해놨다가 나중에 몇 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는 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건을 이제 공개하고 오픈할 때는 이것처럼 확실한 부분들, 확실한 정보를 끼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유튜브 고객님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시고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전화상으로 이렇게 궁금한 점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실적으로 관심은 있다라고 하시면 부동산은 발품이에요, 발품. 그래서 직접 한번 내방하셔서 발품을 한번 팔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미래 가치를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들이. 자, 투자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과감성이 또 필요합니다, 분들이.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조심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고 구하고 한번 재테크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발품을 파는 거 절대 잊어서도 안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정말로 투자에 한번 좀 재미를 한번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직접 내방하셔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이제 물건을 이제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회사는 뭐 다른 지역에도 이제 주거 지역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쪽 지역이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안 일대 물건을 저희가 공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져도 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또는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서 재테크 할 수 있는, 재테크에서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